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세 아줌마이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51년 인생 중 가장 기가 차는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에겐 25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있어요.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엄청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고등학교도 미처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남편을 아울렛 매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면서 아울렛 푸드코트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남편도 거기 푸드코트에서 일을 하는 요리사였어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남편은 그 나이 또래에 비해 굉장히 의젓하고 성숙했는데 제가 몇십 리터짜리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면 꼭 제 옆으로 와서 저 대신 해주곤 했어요. 덩치도 조그마면서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려고 했냐며 제 일까지 도맡아 해주곤 했죠. 이런 자상한 남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많이 끌렸어요. 주변 직원들의 성화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시다고 했는데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이 중학생 때 아버지가 밖에서 데리고 온 아줌마라고 했죠. 남편은 아직까지도 새어머니를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유난히 그분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 당신을 못 살게 굴었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도 아니었대요. 엄마 노릇은 다 했는데 그냥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게 그게 싫었대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 오고부터 우리 집이 기울어졌다는데 얼마 안 돼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은 더 기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 아줌마 손에서 계속 커왔지만 지독히도 가난하게 살았다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2년 연애를 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새어머니한테는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새어머니를 뵈러 가자고 했는데 그 아줌마를 뭐하러 보냐고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그래도 당신 키워주신 분인데 인사는 드려야지 라고 하니 마지못해 새어머니를 뵈러 내려갔어요. 그렇게 남편의 새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절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맞아주시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어요. 새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쁜 색시가 있으면 진작에 데려오지. 내가 밥이라도 해서 먹일 텐데 하며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으셨어요. 인상도 어찌나 좋으신지 남편이 왜 그렇게 새어머니를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결혼식은 언제 어디서 하냐고 하니 남편이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혼주석이 비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애미가 아들 결혼식을 안 가냐고 하셨어요. 결국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 결혼식은 참석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이런 남편을 뒤로하고 어머님한테 정말 잘해드렸어요. 어머님도 심성이 고운 분이시라 제가 가면 너는 손님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셨죠. 아무래도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시어머니를 통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워낙 어머님께 살갑게 대하니 어머님도 서서히 마음을 여시기 시작하셨죠. 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대준 씨는 왜 그렇게 어머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어머님한테 라고 하니 대준이가 말 안 해? 대준이 아버지가 나한테 간 이식을 해주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그 당시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나한테 간 이식을 해주시고 그렇게 가버리시니까 대준이 입장에선 내가 미웠겠지. 지 아버지 잡아먹은 여자라고 생각했겠지.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까지 새어머니를 미워했구나 싶었어요. 이런 새어머니는 그래서 내가 우리 대준이를 잘 키우는 게 돌아가신 우리 양반한테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머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는데 저희 어머님 굉장히 배운 집안의 부잣집 막내딸이셨더라고요. 어머님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었는데 큰오빠분은 6.25 전쟁 때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어머님 부모님께서 작은 오빠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셨대요. 근데 작은 오빠분마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실종이 되셨다고 했죠.
그래서 남은 자식은 시어머님 하나뿐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애지중지하게 키운 딸이 웬 애딸린 유부남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타나니 시어머님 부모님께서는 딸 하나 없는 셈 치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부모님과도 연을 끊고 사셨다는데 이런 부모님에게 당당하고 싶어 저희 남편을 더욱 잘 키우고 싶으셨다는데 남편도 이런 자세한 얘기는 모른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솔직히 여기서는 하는 말이지만 내 자식도 왼수 같을 때가 있는데 남의 자식은 오죽 키우기 힘들겠냐고요. 시어머니도 본인 마음 같지 않으셨겠죠. 아무튼 저는 남편 몰래 이렇게 가끔씩 시어머니를 뵈러 왔고 생신이나 명절을 챙겨드리곤 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 또한 없는 살림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 고정적인 직업이 없다 보니 이직이 좀 많았는데 이직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집에서 쉰 적이 없었죠. 심지어 한동안 일이 없을 때는 임상시험 알바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피를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두 팔에 온통 멍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실하고 꽤 안 부리는 남편과 함께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두 딸들 잘 키우고 25평대 빌라에서 살 수 있었어요. 저는 계속 회사에 다니다가 40살에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마침 학원 운행 도우미 알바를 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수입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학원생들 등하원 시간을 빼면 나머지는 시간이 자유로워 집에서 저희 애들도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도 같이 했어요. 이렇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시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가끔씩 갔었는데 요 1, 2년 동안은 전화 연락만 드렸죠. 항상 마음속으론 언제 한번 찾아뵈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다급한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글쎄 시어머님께서 쓰러지셨다는 동네 이장님의 연락을 받았대요. 남편은 저 대신 다녀오겠다고 했고 이번에 가서 아예 연을 끊고 온다는 모진 소리를 해대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다 돼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굉장히 상기가 된 얼굴로 그 노인네 요양원 모셔다 드리고 왔어. 누워서 생활하셔야 된다는데 이제 그 노인네랑은 끝이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말고 그 노인네 찾지도 마 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니 죽어도 안 알려주며 왜 그 사람이 당신 어머님이냐고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겠다고 하는데 남편을 건들면 정말 폭발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나중에 진정되면 다시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남편이 이제 곧 둘째도 대학에 들어가는데 지금 버는 돈으로 학비는커녕 전공책도 하나 못 사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도 일을 좀 해야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다툰 와중에도 딸내미 대학 학비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괜시리 미안해졌어요. 남편은 그나마 밤에 돈을 바로바로 벌 수 있는 게 대리운전이라며 오늘이라도 당장 대리 사무실을 가봐야겠다고 하며 나갔어요. 평생 뿌리지도 않던 향수까지 뿌려가며 잘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날 남편이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온 돈이 5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할만하다며 이걸로 하루에 10만 원씩만 벌어도 한 달이면 300만 원이라고 좋아라 했죠. 그렇게 남편이 대리운전을 한 지 5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의 행색과 태도가 많이 달라졌는데 짜증이 좀 늘어났어요. 본인 말로는 취객들을 상대해야 되니 성격이 나빠진다는데 저도 처음엔 이해를 했는데 그 외로 저한테 면박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는 등 나이 먹고 아줌마 티 좀 내지 말라는 등 심지어 목에 생긴 주름까지 징그럽다고 하는데 이건 짜증이 아니라 제가 꼴보기 싫다는 말처럼 들렸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다는데 한 번은 2박 3일 동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지리산으로 좀 놀러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하며 가서 기분도 좀 풀고 리프레시 좀 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도 집에 없고 딸들도 집에 없어 오랜만에 저희 친정동생을 불러 드라이브나 가자고 연락을 했어요. 저도 기분이 꿀꿀했거든요.
제가 면허는 있는데 운전대 안 잡은 지 5년 정도는 돼서 동생한테 차 좀 끌고 나오라고 했죠. 그러니 동생도 차를 매부가 가지고 나갔다며 형부가 차 두고 갔으면 그거 타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차를 두고 갔기에 그러자고 했고 동생과 함께 남편의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 카페를 내비로 찍는데 아니 웬걸 남편의 차 내비에 빼곡하게 어느 한 지역의 주소가 수십 개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지? 라는 생각으로 느낌이 쎄했고 동생한테 이곳으로 가보자고 했어요. 근데 가는 길이 저희 시어머님이 사시는 곳과 머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저 멀리서만 봐도 으스스한 집이 한 채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나 할 정도로 으스스했어요. 저는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설마 이곳에 시어머니를 모셨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도 시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이 어딘지 말을 안 해주니까요. 그렇게 동생과 함께 차에 내려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분명히 누군가 사는 집이었어요. 사람이 산 흔적이 있었죠. 집 앞에 남자, 여자 등산화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저희는 멀리서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 도대체 남편이 왜 이런 으스스한 곳까지 오게 된 거지? 라는 생각으로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중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부르는 쪽으로 가니 세상에 지하실처럼 생긴 문 하나가 바닥에 있는데 밀집 같은 걸로 뒤덮여져 있다가 동생이 걸어가면서 그게 쓸려져 발견을 했고 그곳에 들어갔다는데 동생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언니도 가보라는데 세상에 그 지하실에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고 저도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세상에 거기엔 어마어마한 돈다발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인지 가늠도 안 될 정도로 돈이 쌓여져 있는데 그걸 보니 너무 겁이 나 동생한테 여기 빨리 나가자고 했어요. 잘못하다 우리까지 이상하게 엮일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곳을 빠져나가려는데 때마침 누군가 산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와 동생은 일단 몸을 숨겨 한참 동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노인네가 말이야 여태까지 이렇게 큰 돈을 숨기고 있었으면서 여우같이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어이가 없다니까.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징작에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도 그 노인네 저 세상 가기 전에 30억 넘는 돈이 나한테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 이 돈으로 자기랑 나랑 행복하게 살면 돼. 자기도 나 기다리고 만난 보람이 있지? 라고 하는데 그 여자도 아유 그럼 내가 자기 기다리고 이렇게 옆에 있어준 보람이 있지. 아, 그건 그렇고 마누라랑 언제 이혼할 거야? 이 재산 들키기 전에 빨리 이혼해. 그래야 저 돈도 맘 놓고 쓰지. 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요즘 내가 마누라한테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고 짜증내고 그러고 있어. 슬슬 이혼 얘기 꺼내봐야지.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밖으로 나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남편과 그 여자는 지하실에서 나온 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고 말까지 더듬으며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내가 여기 온 게 중요하냐고 어떻게 날 감쪽같이 속이고 여자를 숨겨둔 것도 모자라 이런 돈까지 숨겼냐고 난리를 쳤어요. 이 돈 다 어디서 났냐고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이 돈 저희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이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께서 쓰러지신 그날 본인을 찾아온 남편에게 이제 진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면서 나한테 재산이 좀 있다고 하셨대요. 무려 50억 상당의 건물 3채가 시어머님 앞으로 있었다는데 시어머님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딱 한 명 남은 자식인 저희 시어머니에게 그 전 재산을 상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재산을 저희 남편이 다 받게 되었다는데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 건물들 중 하나는 팔아서 현금으로 이렇게 쟁여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핑했어요. 그러면서 당신한테는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는데 저는 남편에게 네가 진짜 사람 새끼냐고 했어요. 25년 동안 같이 산 네 마누라는 버리고 젊은 기집애랑 둘이 이 돈을 꿀꺽하려고 했냐며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죠. 알고 보니 대리운전한다고 밤에 나간 것도 여기 오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5만 원, 7만 원씩 벌어가지고 온 돈은 돈이야 지하실에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으니 당연히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저는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전포고 해놓고 시어머님이 계시는 요양원을 알아내 1년 만에 시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시어머님은 움직일 수가 없으셔서 누워서만 생활을 하시는데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님을 불렀고 제 목소리를 들으신 시어머님은 눈을 돌려 절 쳐다보시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께 들은 얘기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그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다 넘겨주겠다며 다음번에 올 때는 저를 데리고 오라고 했대요. 근데 이놈의 남편놈이 처음엔 제가 바빠서 못 올 것 같다고 했고 그 재산을 받은 뒤엔 제가 딴 남자랑 눈이 맞아서 살림을 차렸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와이프가 새어머니 보러 오지도 않을 거고 새어머니 신경도 쓰지 않으니 무슨 일 생기면 본인이 오겠다고 갑자기 효자 노릇을 했다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안 왔대요. 아니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이 어딨냐고요. 아무리 그 50억 되는 재산이 탐이 나도 조강지처인 저랑 지 자식을 버릴 수가 있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 인간이랑 같이 산 제 세월이 억울해서 복장이 터졌어요. 시어머님한테도 어머님 제가 바람이 난 게 아니라 민정아빠가 바람이 났다며 엉엉거리고 울었죠. 시어머님도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몸까지 파르르 떠시는데 그 재산도 너를 보고 주려고 했던 거지 지를 보고 주려고 했냐며 얼른 가서 그 재산 다시 다 가지고 오라고 노발대발 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말씀대로 당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남편 이름 앞으로 돌려둔 건물 2채에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하실에 있던 30억 되는 현금들까지 싹 다 사진으로 찍어놨기에 이혼 소송할 때 저한테 엄청 유리한 증거가 되었죠. 게다가 상간녀까지 남편은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괘씸한 남편놈 그 상간녀랑 무슨 작당을 했는지 되려 법대로 하자며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본인은 가진 게 돈밖에 없대요. 그래서 최고 비싼 변호사를 쓸 거라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갈 때까지 가자고 했네요. 그리고 작년에 소송이 끝났는데 남편의 외도는 확실히 입증이 되면서 위자료 1,5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받았는데 1,300만 원 받았고요. 근데 이 상간녀가 이 돈 주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300이면 불륜 저질릴만 하네 라고 하는데 진짜 그때만 다시 생각하면 또 열이 뻗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이었는데 재산 분할은 기여도로 비율 배분을 한대요. 그러니 평생 일을 한 남편놈과 저랑 기여도가 비슷해 재산을 반반 나누게 되었어요. 이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놈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였죠. 소송해봤자 재산은 절반으로 나누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더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많은 현금을 왜 지하실에 숨겨놓았냐고 하니 그게 지 소원이었대요. 돈 쌓아두고 매일같이 보는 거요. 그리고 제가 그 돈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저랑 이혼을 하면 그 상간녀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살려고 했대요. 한국에서 살면 지가 돈이 많은 걸 제가 알게 되니까 그거 숨기려고 이민을 가려고 했다는데 까면 깔수록 더 쓰레기 같은 놈이었죠. 저렇게 머리를 쓰다가 아주 딱 걸리게 된 거고요. 저희 시어머님은 그 돈을 남편놈한테 준 게 내 인생 일생일대의 실수라며 분통 터져 하셨지만 그나마 그 사실을 알게 돼 반이라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네가 나한테 잘해서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나 보다고 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님을 지금은 제가 모시며 살고 있어요. 시어머님께 받은 소중한 유산으로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편하게 모시려고요. 그리고 현재 이혼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전 남편 친척한테 들은 후문으로는 남편놈
시어머님한테 받은 돈으로 강원도에 있는 카지노에서 돈 흥청망청 쓰다가 지금은 탕진하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래서 건물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간녀랑은 무슨 문제가 생겨 법적 다툼까지 한다는데 1년 만에 그 돈 다 날리게 생긴 거죠. 집 분수에 맞지도 않는 1억 천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그 돈을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이 말을 해준 남편 친척분도 만약에 민정아빠가 민정엄마 찾아가면 거들떠보지도 마. 그 인간 아주 인성이 글러먹었어. 라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라고 했어요. 다들 주변에서는 저한테 복 받았다고 하세요. 저도 이런 소중한 복을 남들한테 베풀면서 겸손하게 살려고 합니다. 전 남편처럼은 절대 안 살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학원 촬영 도우미 알바하면서 살고 있고요. 저희 딸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며 겸손하게 잘 살아주는 모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구구절절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요즘같이 더울 때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